네, 잠깐 제가 설명 좀 더 드리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정보화 사회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요즘에 우리나라는 거의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다문화 혼인이 작년에 23,700건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1만 8천여 명이라고 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친구들 다문화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한국살이는 더 나아지고 있는가 이런 궁금함들이 많이 드는데요. 지금 발표할 서울 대원여자고등학교 친구들이 다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하는 활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대원여군 대원여자고등학교 다채로운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채로운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 하나 둘 다채로운입니다. 한국에 사는데 외국어를 왜 배워? 라는 친구들에게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을 말해주세요. 국내 거주 다문화 인구 200만 돌파.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당장 등록하세요. 1588-8253 대원 외국어학원. 여러분은 빨주노초 파란보 중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세요? 향이 섞이면 섞일수록 좋은 향을 내듯 색도 다양한 색이 섞일 때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요? 각자의 색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양한 색이 조화를 때 과연 우리 눈앞엔 어떤 색이 펼쳐질까요? 무지개가 펼쳐질 만큼 화창한 날, 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오늘도 보고 싶었습니다. 2시 탈출 컬처쇼 신하영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칼럼니스트 정혜은님과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다채로운의 박지연, 박솔진 양과 함께합니다. 오늘 좀 무거운 주제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과연 어떤 주제일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부모의 재혼 등으로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을 저희는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은 중국에서 들어온 청소년들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어 실력의 부재 등을 이유로 학교를 중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초등교 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75조 그리고 난민법 제33조 등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던데 실제로는 다문화 학생을 받기를 학교에서 거부하거나 아니면 절차가 조금 복잡해 생계로 바쁜 부모님들이 학생들의 학업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한국의 다문화 사회인데요. 정혜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사회는 헌법 제11조와 제31조로 모든 국민의 평등권과 균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정책과 방안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생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데 비해 다문화 학생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을 차별하는 요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학교 식단은 주로 한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서에서조차 학생들을 차별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다문화 학생을 무조건 배려하고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설정하여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고착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의 면담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 면담 시간을 통해 우리나라 다문화 학생 중 중도 입국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점, 그리고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을 소통을 위한 단체가 없다는 점이 우리 사회 속 문제 발생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활동으로 저희 다채로운은 일상 속 사소한 차별 요소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잘못된 인식 중 하나로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기사를 살펴보면 다문화 학생들이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도 포기한다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학업 중단의 이유로는 학교 폭력이나 학교 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학생 수와 비교했을 때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은 전혀 높은 수준이 아니었으며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대다수가 한국어 구사력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잘못된 언론의 보도와 이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으로, 다문화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이 결과는 저희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글로벌과 다문화는 큰 의미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대원 학원 재단 내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변에서 다문화 학생을 본 적이 있다고 답을 했으나 다문화 학생과 관련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저희는 다문화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 또한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분이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률과 그에 따른 한계점 그리고 외국의 정책까지 비교해 보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이 교육에 있어 소외받지 않도록 원격 교육이나 반문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직원들은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학교에 계신 선생님 28분을 대상으로 해당 연수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는데 오직 사회과 선생님 단 한 분만이 이 연수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동법 5조 6항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운영 및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지원과 복지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의 정책으로는 이민자들의 나라로 불리는 미국의 경우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미국에서는 긴급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민자 학생 수의 급증을 겪고 있는 교육 기관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민자 아동과 청소년이 미국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을 돕기 위해 학습 내용과 학업 성취 표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문제 상황과 그다음에 대안 정책에 입각하여 세 가지 공공 정책을 제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제안하신 세 가지 공공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네, 먼저 저희는 학교 대상 다문화 교육 연수 의무화에 대한 공공정책을 제안했는데요. 저희는 이 공공정책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2항으로부터 착안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매년 교원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다문화의 현장 연수는 관련 교과 선생님만이 참석하고 계셨고 또 원격 연수는 실질적인 다문화 교육을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이해 연수 주체를 교육청 중심이 아닌 단위 학교로 변경하여 모든 교직원이 매년 다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강사 섭외, 교재 제작 등 각종 제반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교과 과정에 다문화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학교의 다문화란 일방적인 배려와 관심이 아닌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라는 올바른 인식이 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 후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 간의 끊임없는 연대를 통해 공존하고 상생하는 사회로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저희가 제안한 정책은 다문화 거점학교 설립인데요. 다문화 학생이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중언어 교사가 몇몇 학교에는 있지만 지금은 다문화 학생이 많지 않으므로 모든 학교에 다문화 거점 이중언어 교사를 배치하는 데는 예산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거점 학교를 설립하여 다문화 학생들에게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 정책이 실현이 된다면 다문화 학생들에게는 평등한 교육을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의 절약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에 다문화 청소년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다문화 청소년이 빨리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 부정하여 이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 입국 청소년과 다문화 학생이 안정적인 한국 생활과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안한 정책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특성별 프로그램 확충입니다.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다문화 청소년은 비다문화 학생과 동일하게 주로 진로와 한국 생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적이나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청소년들은 신분상의 불안정 외에도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향후 한국 거주와 구직 또는 진학 문제와 맞물려 고민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학교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이 서툰 한국어로 국내에 취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국적 취득 시 자격 요건이 되는 국가 자격증 또 기술 직종으로서의 직업 훈련 및 교육을 권장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단 없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 언어 강사의 확대,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및 지역기관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지원 등 한국어 교육을 개선하여 특성별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된다면 정말 좋겠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안해서 끝낸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학내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함께 활동을 살펴보실까요? 먼저 저희는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 내용에서 다문화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심을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하여 직접 다채로운 교과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서는 보이는 것처럼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다문화 가정이 무조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생활과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하는 활동 등을 통해서 활동들은 다문화 이해라는 교육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다문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용과 소통의 중요성만 강조하면서 뚜렷한 다문화주의의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다채로운 교과서 내부에서 등장인물들은 모두 피부색이 없는 캐릭터로 국적을 공개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급식 시간이야. 네, 저도 급식 시간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듯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급식 시간에 저희가 새로운 변화를 더해봤는데요. 중도입국 청소년처럼 유년 시절을 본국에서 보내고 돌아오는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해 급식 시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또 한국 학생들도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를 접해볼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기에 다채로운 식단표를 제작해 보았는데요. 이후 영양사 선생님께 전달해드렸고 이 건의가 수용되어 나시고랭 볶음밥 등의 새로운 식단이 저희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문화 학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또한 지역 내에는 제한몽골 학교 및 다솜관광학교 등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은 학교가 여러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정통신문 어플인 이알림이는 다국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서 다문화 학생이나 다문화 학생의 학부모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저희는 지적을 해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어플인 다누리와 이알림이를 비교해서 저희가 직접 건의를 해보았습니다. 그 외에는 학생들의 인식 개선 및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채로운 교과서 배부, UCC 상영, 그리고 등굣길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학생들이 무관심했던 다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네요. 혹시 이후에도 하신 활동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저희가 직접 제작한 다채로운 교과서를 지역사회 도서관에 기증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읽어봐 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후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더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학교의 다문화 소통 캠프를 건의해 보았습니다. 특히 다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주제로 실시한 만큼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속에서 잘못된 인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자고 요청했는데요. 이러한 건의가 수용이 되어서 1, 2학년 학생들 44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소통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다문화 소통 캠프에서는 다양성과 문화 상대주의 강연, 이슬람 중앙성원 방문, 또 할리메누르 야샤르 교수님의 토크 콘서트 등의 다문화와 소통하려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직접 작성한 공공정책 외에 다양한 저희들의 활동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광진구 전혜숙 의원님께 보내드려서 지역사회의 직접적인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광진구에서 열리는 온마을 청소년 페스티벌에서 세계 평화의 날을 주제로 다문화에 대한 것들을 어린이, 청소년,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 속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채로운의 활동 소개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문자 투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국가로서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OX를 지금 바로 1234로 보내주세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네,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다채로운 교과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도 입국 청소년은 한국어 그리고 모국어까지 구사할 수 있는 이중 언어 구사자들입니다. 이들을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국제사회 속 인재로 키워낸다면 진정한 다문화 사회와 그리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까지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내일도 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도시탈출 컬처쇼 신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바로 질의응답으로 우리 교수님. 마이크가 옆에 있는 마이크를 혹시 이용. 예, 발표 잘 들었고요. 많은 내용을 되게 스피디하게 설명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질문이 두 개인데 하나는 여기 가운데 사회 봤던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들으면서 이제 다문화 좋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거든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더 돈을 내야 된다고.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어떻게 설득할 거냐는 거고 두 번째 안 보인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사실 주제가 좋았던 이유는 여러분들 동료들 다문화 가정에 있는 동료들의 얘기라고 생각해서 좋은 주제라고 봤는데 나중에 어떤 의견이라는 거 볼 때 보면 여러분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혹시 지금 그 학교에 또 외국 학생들이 지금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보여서 혹시 있으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박승진 학생이 답했습니다. 먼저 저희 부모님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데에서는 저희가 글로벌 사회이잖아요. 그래서 나아갔을 때 저희가 정말 다양한 나라, 국가의 학생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직접 소통하는 경험이 더 많아질 테고 그런 면에서 이런 다문화 이해라는 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리고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만의 미래가 아닌 저희만의 미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거기 다문화 교육지원센터와 면담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서 직접 다문화 학생을 만나서 저희가 제안한 공공정책을 보여줬더니 아주 좋다고 답을 해주었고 그리고 그 친구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가끔씩 과보호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할 때도 있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을 위한 그 교육 연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수 선생님. 했다고 하셨는데요. 뭐냐면 왜 이게 공공정책으로는 제한이 안 됐을까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이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실천 활동만 하고 공공정책으로 제한은 안 하셨는지 질문입니다. 그 정예은 네, 저희가 물론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 정책적인 그런 변화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식단 재구성이나 뭐 이런 이해알림이 다중언어 그런 것들은 실생활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실천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희 사회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진정한 사회 참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박솔진 학생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주요하게 이제 해결 방안으로 교과서 얘기를 하셨고 다채로운 교과서를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집필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교과서를 제작하게 돼 있는데 현재 이 다문화 차별 요소가 있는 지필 기준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발견하셨는지, 그리고 요것과 관련해서는 제작을 하셨는데 당사자인, 정책을 만드는 당사자인 교육부에 혹시 관련된 어떤 제안을 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제 문제점을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교과서 내용을 다 이렇게 찾아보고 글도 읽어보고 이제 그림 속에서 저희가 먼저 문제점을 발견하여서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 그 경우는 이제 얼굴이 황토색 이런 걸로 나오고 이제 외국인의 경우는 이제 흑인 정도로 하고 백인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 문제점을 느껴서 저희가 직접 캐릭터를 이제 토끼로 바꿔가지고 이제 얼굴색이 없는 걸로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 다채로운 교과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그 다문화 학생에게는 보여주진 못했고 그 대신 저희가 도서관에 그냥 기증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려도 될까요? 먼저 교과서에서 굉장히 한때 논란이 그 교과서 내용에 어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 혹은 중학생 때 사용했던 교과서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정말 그냥 넘어갔던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차별 요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교과서를 제작했고 저희가 직접적인 어떤 교육부에 전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는 하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역사회 도서관에 전달했다든지 학교에 또 그리고 많은 그 저희가 아까 온마을 청소년 페스티벌에서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지나서 저희가 다른 팀들이랑 똑같이 해야 되는 관계로 아마 잘 전달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서울 대원여자고등학교 다채로운 모둠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